자, 안녕하세요. 우리 특목반 친구들. 오늘 문법 수업은요, 관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계사 그러면 사실 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종합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가 특목반이다 보니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들 하는 것처럼 좀 차근차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과를, 이 유닛 12 관계사를 오늘 하나의 수업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스피디할 것 같고요.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 구조, 형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 위주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선생님이 오늘 이 수업 내용을 딱 썼을 때 이게 수업의 100%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유닛 12의 관계사를 보면 책은 책대로 내용이 나와져 있지 않겠습니까? 84페이지, 85페이지 나와져 있는데 선생님이 쓴 거를 가지고서 84페이지, 85페이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맞춰보는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의 책보다. 이 책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설명이 되게 부족해. 근데 문제는 다 알아야지, 문법을 다 알아야지 맞출 수 있도록 나와져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칠판에다가 관계사 그러면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써드릴 테니까 노트를 한번 여시고 같이 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챕터 12강에 관계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요. 관계사는요, 일단은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도 있겠지만 관계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완전한 절이건 불완전한 절이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관계사절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라 함은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은요, 문장 내에서 명사 수식을 하죠. 문장 내에 명사, 그리고 이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이 앞에 있는 명사는 선행사라는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꾸며준다. 이사꿈이. 그래서 관계사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 되겠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관계대명사부터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관계대명사 절도 역시 형용사 절이다 보니까 형용사가 단독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걸 꾸며주는 형용사가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장에서 명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오게 되는 거겠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뒤에는요, 완전인가요? 불완전인가요? 불완전한 절이 나오게 되겠다.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절, 이 관계대명사 절의 형태고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자, 그러면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종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면 사람이면 후나 훔, 그리고 사물이면 위치, 그리고 대체해서 쓰는 등이 있겠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절이 오게 되는데, 불완전한 절은 어떠한 형태를 띠냐면 주어, 동사 이렇게만 나오거나,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되시겠죠. 또는요, 주어가 없이 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면 뭐를 뭐 하는 명사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만 나온 상태에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 써야 되는 거 알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 아실 겁니다.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는요, 구집이 격을 말씀을 하자면 목적격이에요.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도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만 나오고 뒤에가 안 써 있을 때에도 목적어를 쓰지 않은 불완전한 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까지들이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절의 형태로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요, 여러분들 책에 좀 보시면서 명사가 이렇게 있고 얘가 선행사고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뒤에 불완전하구나. 그러면서 불완전한 부분도요, 목적어가 없는지, 주어가 없는지, 전치사 뒤에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책을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건데요. 이것도 관계대명사의 일종이니까 명사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 라는 것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소유격 중에는요, 영어에서 무조건 명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절. 자, 이렇게 생긴 형태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절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역시 괄호로 묶이면서 그 명사를 꾸며주긴 꾸며주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선행사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소유격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앞에 의, 즉 그 사람의 혹은요 그 사물의, 그 다음에 명사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아니면 뭐를 누가 뭐뭐 하는 그러한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좀 되게 번잡하죠? 명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뭐가 뭐뭐 하는 그러한 사람, 아니면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의 뭐가 뭐뭐 하는 그러한 사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특징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석은 이렇게 하고요.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 하나가 바로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잘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예문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I know a girl. 나는 어떤 여자애를 압니다. 어떤 여자냐면 이렇게요. whose를 써볼게. Whose brother is a singer.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한번 써봤다라고 보면, 나는 여자를 안다. 완전 다 끝난 문장이죠. 나는 여자애를 알아. 그런데 어떤 여자냐면 그녀의 오빠가 가수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나는 여자애를 알아. 어떤 여자애냐면 그녀의 오빠가 뭐뭐뭐뭐인. 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The house, 집인데요. 그것의 door is open, looks extensive.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관계사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걸까요? 주어가 나와져 있고 그 뒤에 관계사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원래 뼈대가 되는 문장은 그 집은 비싸 보입니다, 이런 말이긴 하죠. 그 집은 비싸 보인다.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갔으니까 그 집이긴 집인데 집이 비싸 보이는데 무슨 집이냐면 그 집의 문이 열려있는, 그냥 저기 집들이 있잖아. 근데 그 집의 문이 열려있는 그 집이 제일 비싸 보이는데 그게 비싸 보인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사의 명사가 뭐뭐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혹은 선행사의 명사들 주어가 동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자리가 공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예시를 좀 지우고서 3번을 이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쓰셨나요? 만약에 못 썼으면 멈추고 쓴 다음에 3번을 그 밑에다가 이어서 써보겠다. 이어서 써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중학교 만약에 1학년이나 2학년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기본반, 뭐 기초반 이렇게 될 때에는 관계사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 다음에 뭐 언제 생략을 한다든가 컴마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 내용을 한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원래는. 근데 좀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단어의 레벨이 올라가면 그 많은 사항을 그냥 한 수업에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는 예시를 일일이 다 써드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형태를 써드리죠. 그럼 이렇게 형태를 쓴 것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쓴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책에다가 보면서 반드시 선생님이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한 게 책에서 이렇게 나오고 선생님이 얘기한 게 그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매칭이 만약에 안 돼, 선생님이 칠판에 쓴 이 구조랑 이 우리 예시를 책에서 봤을 때 만약에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건 질문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세 번째도 되게 고급스러운 내용인데? 세 번째 너무 고급인데? 세 번째요? 와우. 이거를 너네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책에 나오니까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명사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요,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관계대명사를 써요. 그 다음에 완전한 절. 이거 완전절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한 절. 그 다음에 전치사만 띡 이렇게 남아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일단은 궁금증이 들죠? 이상하죠? 선생님,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하다면서요? 왜 여기는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절이라고 쓰셨나요? 선생님이 지금 쓴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이 나오고 전치사만 있고 끝날 때에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그냥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I found a coin. 나는 동전 하나를 찾았습니다. in.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끝내볼게. 지금 이게 완전하냐고? 완전하지 않죠. 나는 동전을 찾았습니다. in. 그 다음에 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in the drawer. 이렇게 쓰면은 어디서 찾았다는 거예요? 서랍에서. 자, 이런 거를 다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명사까지 다 써줘야 되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in까지 해서만 끝나면 그 뒤에 이 전치사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불완전한 거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만 나와져 있을 때, 이렇게 전치사만 남아져 있을 때, 이것도 역시 불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해석이 될 수 있냐면요. This is a drawer. 이것이 서랍이야. 무슨 서랍이에요? Which I found a coin in. 자, 이런 문장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랍이다. 무슨 서랍이냐면 내가 동전을 찾았던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 in 뒤에 무슨 말이 있었었는데 원래 drawer라는 게 있었었는데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로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런 문장도 영어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this is a drawer. 이게 서랍이야. 내가 동전을 찾은 그 안에서.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 뒤에 전치사가 있다면 이 전치사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이동을 할 수 있냐면 바로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게 없어지고. 자, 이런 식이 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관계대명사를요 대체해서 쓰는 대체를 못 쓰고 원형만 써줘야 됩니다. 전치사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에는 그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항상 원형만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who나 whom만 써줘야 되고요. 사물이라면 which만 써줘야지 that을 쓸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전치사가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면 아주 무시무시한 형태의 어떤 문장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쫄지 마시고 관계대명사 절 뒤쪽에 있던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석은요 그냥 그 전치사의 해석을 가져가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냥 그것 관계대명사 부분을요 그것 혹은 그 사람 어차피 관계대명사는 그 앞에 있는 사물을 받거나 사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혹은 그 사람이 여기 관계대명사의 해석일 텐데요. 거기다가 전치사의 해석을 더하세요. 전치사의 해석을 더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완전한 절을요 뭐뭐 하는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시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관계대명사 부분을 이렇게 두고 전치사를 뒤에다가 위치를 시켰다면 여기는 위치도 맞습니다만 당연히 who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who 일단 who를 쓸 수는 없겠죠. 왜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일 때 who를 쓰는 거였잖아요. 사물이니까 which를 쓸 수 있거나 일단 that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는 that을 쓰는 것도 가능해. 근데 관계대명사절 요 뒤쪽에 있는 전치사는 어디로도 위치시킬 수 있다고요?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는 없어지겠고 이런 식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근데 이때 관계대명사는요 대체해서 쓰는 that을 쓰는 게 아니라 원형인 which밖에 못 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였죠. 이 which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쭉쭉쭉쭉 앞에서부터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서랍이야. 이게 서랍이야. 근데 그것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서랍이야. 근데 여기서 위치가 서랍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서랍이야. 그거 안에서 전치사 해석까지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거 안에서 내가 동전을 찾았던 끝. 이것이 서랍이야. 그것 안에서 내가 동전을 찾았던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난다라는 거죠. 자, 이거 예시를 또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the girl. 하나만 더 들게. She is the girl. 저 사람이 여성이야. 어떤 여성이냐면 to whom I sent a letter. 자, 요렇게요. 그러면 원래는요 여기 지금 to whom이 나오고 있죠. 여기 to가 원래 어디 있던 애라고요? 원래 여기 있던 애라니까요. 여기에 있었던 I sent a letter to 이러면서 끝나게 됐었던 문장에 to가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이동이 됐을 때의 해석은요 그냥 쫄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녀가 야 저 사람이 그 여자애야. 그녀에게 내가 편지를 보냈던 되셨죠? 저 사람이 여자애야. 그 사람에게 혹은 여자인 거 아닌가 그녀에게 내가 편지를 보냈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어때요? 왜 뒤에 있는 전치사를 앞으로 당겨오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사실. 저게 여자야. 그녀에게 내가 편지를 보냈던 되셨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들을까? This is the book. 아, 더북이 맞는데. This is the book with which 이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This is the book 그게 책이야. With which 그러면 그것과 함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것과 함께
뭐가 뭐뭐 했었던 did my homework. 그러면 내가 함께 숙제를 했던 이런 말이죠. 숙제를 할 때 책을 참고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야, 이게 책이야. 그것과 함께 내가 숙제를 했던 그러한 책이야. 되셨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예시를 많이 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직 관계부사는 나오지도 않았다. 계속 지금 관계 대명사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좀 닦아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여기도 공간이 옆으로 삐져나오니까 얘도 지울게요. 다 잘 썼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4번이요. 4번.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관계사 그러면 이게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블라블라 이러면서 명사가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컴마가 찍히고서 which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가는 형태의 관계대명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컴마가 나왔어요. 원래는 명사 다음에 컴마 없이 관계사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했죠. 뭐뭐 하는 명사, 그렇죠? 근데 컴마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잠깐 쉬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 자체는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긴 해요. 자, 명사가 있다. 한때 뭐 쉬어주고, 그런데 그것은 뭐뭐이다. 요렇게요. 그러니까 나는 책 하나를 샀다. Which was easy to read. 근데 그거는 읽기에 쉬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컴마가 있어도요. 이 명사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은 똑같아요. 이 명사에 대해서 꾸며주는 설명을 하는 것은 컴마가 있어도 똑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컴마가 나왔을 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사를요. 원형만 쓰셔야 돼요. 원형만. 자, 컴마가 나왔을 때는 관계대명사를 역시 원형만 쓰셔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컴마가 있을 때는 that을 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계대명사 원형만 써야 되는 패턴 두 개가 있는 거죠. 전치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쓸 때 관계대명사 원형만 쓰고 컴마 다음에 관계사 쓸 때 관계대명사 원형만 써야 됩니다. that을 못 써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컴마 위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컴마 위치요. 자, 컴마 위치는 받을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뭘 받을 수 있냐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서 말을 풀어나가거나 아니면 이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말이라면 명사가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동사를 수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명사를 받는다면 그 명사에 맞춰서 동사를 수일치 시키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위치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포함한 이 문장 자체를 다 받는 것 같아. 그러면 문장은 하나인 거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받는다면 동사를요. 단수 동사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단수형의 동사를 써줘야 된다. 여기 동사 부분에다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지 그럼 앞에 있는 문장 자체를 받는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뒷부분, 이 관계사절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이 명사를 받은 건지 앞에 문장을 받은 건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문맥의 힘이죠.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I lost the toys. 장난감을 잃어버렸대. 조금 유치한 문장입니다만 나는 장난감들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요. 위치, 컴마 위치를 한번 써볼게요. 아직까지는요. 뒷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컴마 위치가 토이즈를 받은 건지 아니면 이 문장 자체를 받은 건지는 나타나져 있진 않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I lost the toys which my presents. 선물이었던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선물이었던 장난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선물이었던 이니까 장난감들이 말이 맞게 되는 거죠. 나는 장난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뭐뭐였던 나의 선물이었던 그렇죠? 그래서 토이즈를 받는다라는 것이 느낌적으로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were를 쓰면 되겠고요. 이 문장 자체를 받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I lost the toys. 나는 장난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which makes me sad. 그리고 그 사실이 그 문장 그게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나를 슬프게 만든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소중하게 아끼던 장난감들을 잃어버리면 그 사실이 나를 슬프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컴마 위치는요 이 문장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장난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나는 장난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나의 선물이었던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컴마 위치가 되겠습니다. 책에도 나오니까 책의 예문을 이 예문하고 다른 게 쓰여져 있을 테니까 그거를 보면서 또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그 다음 5번으로 갈게요. 5번 자 5번이요. 5번 이렇게 문장이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그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좀 한번 써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요 관계대명사 원형인 which나 who만 써줘야 될 때가 있다. 두 가지 패턴으로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은 뭐냐면요 대체형인 that만 가능 that만 쓸 수 있을 때가 또 있습니다. that만. 그러니까 원형인 which나 whom을 썼을 때 되게 틀리는 그러한 문법 사항도 있습니다. 이 that만 써야 되는 거. 와우, 신기하죠? that만 써야 될 때도 있겠다. 또 아는 사람들은 알려나? 그러니까 관계사를 예전에 배웠다면 맞아 저런 게 있었었지. 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었지.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떠올리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요. 이 앞에 있는 선행사 놈이 선행사가 1번 사람하고 사물 혹은 동물하고 같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즉 강아지하고 함께 있는 남자 아니면 강아지랑 같이 사람이 저 둘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인 그러한 저 사람하고 강아지 이렇게 둘 다를 받거나 아니면 사람이 또 사물을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물하고 사람이 합쳐져 있을 때. 자, 이런 식일 때 that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명사가 무슨 thing, anything, everything, nobody, anybody, anyone 자, 이런 식으로 선행사가 땡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날 때에도 that만 쓰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선행사 앞에 무슨 말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진짜 형용사가 붙을 수도 있겠잖아요. Lovely car that is parked over there 이런 식으로요. Lovely car. 그러니까는 선행사 앞에 또 꾸며주는 말이 올 수 있죠. 그게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the only 그러니까 유일한 그리고 the same 똑같은 아니면 더 최상급 아니면요 더 서수라는 것은 몇 번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혹은 선행사 앞에 every나 all, no 이런 말들이 붙어 있을 때에는 관계대명사를 무조건 that만 써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예시를 안 들어드려도 충분히 이 정도만 가지고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또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책에 나와져 있나? 책에 나왔나? 나왔네요. 84페이지 3번에 대세서 선행사가 서수, 최상급, all, very, the only, the very 이런 식으로 수식이 될 때에는 that만 사용을 한다라는 게 나와져 있네요. that만 사용을 해야 되는 때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직도 관계부사 못 넘어가고 있어. 와, 대박이네요. 자, 6번이요. 6번 뭐라고 해야 되나? 자, 수량 of 관계대명사. 자, 수량 of 관계대명사이고요. 수량 of는 무슨 말이냐면 some of 이런 말 있잖아. some of, most of, all of, none of 몇몇의 무엇 무엇의 전체, 무엇의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되는 말들 아시죠? none of, all of, some of 가령 뭐 some of them, all of them, none of them 이런 말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에서 보면 some of them, none of them, all of them 자, 이런 말이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all of them, some of them 여기서 them은 대명사죠. 근데 그런 말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야지 맞을 때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상당히 조금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말일 수 있는데 접속사라는 한 글자와 그리고 대명사라는 또 하나의 글자 이 두 글자를요 하나로 쓸 수 있는 것이 관계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나와져 있죠. 관계 대명사는 관계를 시키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이 두 개의 역할을 한 단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문법적인 의미도 들어가져 있는 것이 바로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런 말을 한번 보자. 만약에 I like the boy, I like the boy, and he has a nice smile. 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나는 그 소년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는 멋진 미소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거죠. 자, 보면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절을 I like the boy and he has a nice smile 이거를 접속사를 쓰면서 두 개의 절을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접속사를 썼으니까 그것을 받아주는 것은 대명사로 쓰고 있는데요. 이 문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접속사라는 대명사를 관계대명사 하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접속사 그리고 대명사를 지우면서 뭘로 쓰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후로 쓰는 것이 가능한 거죠. 이거는 우리 예전에 다 연습해봤죠, 여러분들?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써서 연결을 시키는 거 연습을 해봤을 겁니다. 접속사 띄고 대명사 띄고 관계대명사를 쓰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대명사 하나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즉 두 글자의 역할을 관계대명사 하나가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량 오브 관계대명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으면 아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거구나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people are in the room. People are in the room. 사람들이 방 안에 있습니다. 컴마 and some of them are my classmates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몇은 are my classmates 내 반 친구들입니다.
자, 이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지.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구나. 그런데 어떻게 쓰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접속사가 뭐예요? 얘가 접속사죠. 얘를 띄고 그러면서 또 대명사도 띄면서 이 부분을 some of whom으로 바꿔서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자체를 다 지워볼게. 다 지워볼게요. People are in the room. 접속사도 없고요. 대명사를요. 그냥 이 부분을 some of whom 이렇게 썼을 때에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Some of whom are my classmates. 이것도 가능합니다. There are people are in the room. 사람들이 방 안에 있습니다. Some of whom are my classmates. 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뭐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서 whom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아 선생님, 뭐가 있냐면 선행사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여기서 whom이 여기 people을 받는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선행사는 사실 관계사 앞에 이렇게 어디엔가 나와져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배웠을 때 선행사는 관계사 바로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배웠죠. 중학교 때는 항상 이게 절대 지식이고 절대 진리인 것처럼 관계대명사 앞에 그 꾸밈을 받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고등 때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바로 앞이 아니더라도 앞에 어딘가에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 관계대명사도요 뒤에 절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보면서 뭐를 얘가 지칭을 하는지 다 자동으로 추적이 되거든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some of whom에서 whom이 people을 받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가능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왜 틀린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왜 틀렸나? 여기다가 and 써볼게. and 이렇게 써볼게요. People are in the room and some of whom are my classmates. 이렇게 썼을 때는 왜 틀릴까요? 이 문장은 뭐가 두 개 쓴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접속사가 있는데 관계대명사를 쓰면 관계대명사도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속사를 두 개 썼기 때문에 선생님 틀린 겁니다. 그러면 오 맞지.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맞죠? and가 있을 때에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and 접속사가 있을 때는 대명사를 써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대명을 써주는 것이 맞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책에서 나오고 있냐? 그렇죠? 84페이지 4번에 3번에 4-3번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관계 부사로 넘어갈 수 있나? 관계 부사로 넘어갈 수 있나? 그럼 수량 5부는요, 뭐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추가적으로 써드릴게요. 여기서 some of를 얘기를 했는데, some of라던가, all of라던가, none of라던가, 자, 요런 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갖고 문제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치사하게 얘 갖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수냐 복수냐? 그러면은 아무튼 some of them, some of whom 이렇게 쓰면 그들 중에 몇몇은 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people are in the room none of them 만약에 none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아무도 없음이잖아요. 그들 중에 아무도 내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쓸 때에는 아무도 없는 것은 단수 취급을 하게 되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some of all of가 아니라 none of가 나올 때에는 이 부분을 단수로 써주게 된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이 TMI야 너무 많은 걸 알려준 것 같아 제길.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7번으로 가자. 안녕. 이런 게 있구나. 7번으로 갑시다. 7번은 왓절이에요. 왓절. 7번은 왓절이다. 7번은 여기다 쓸까? 아니 그냥 밑에다 쓸까? 7번이요. 7번은 왓절입니다. 왓절. 그래서 왓 다음에는 항상
불완전절이 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왓절은 이렇게 한 덩어리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해석해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죠. 뭐뭐 하는 것. 아니면요 의문사절로서 무엇을 뭐뭐 하는지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접속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뭐뭐 하는 것 혹은요 뭐뭐 하는지 이렇게 되면 이 한 덩어리가 명사라 그랬죠. 이 한 덩어리 자체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는 관계사절은 뭐였죠? 형용사였잖아. 근데 왓절은요 이요만큼의 한 덩어리 자체가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에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명사다 보니까 왓은 특징적으로 앞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있지 않죠. 관계사처럼 뭐 꾸밈을 받는 선행사인 명사가 있지 않겠다. 왜? 지 자체가 명사되니까 어떻게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까? 못 꾸며주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왓절이 이제 자체가 명사절이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없다. 즉 앞에 명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이곳에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아니면 what을 쓸 거냐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which를 쓸래, what을 쓸래? 그러면 뭐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앞에 명사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지고서 관계대명사 쓸지 혹은 what을 쓸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거 예시 들어줘야 되나? Do you know? Do you know? What? I want now? 자,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너는 아니 무엇을 내가 지금 원하는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너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아니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이런 것도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what을요 뭘로 바꿔서도 된다라고 하냐면 do you know the thing? 그럼 너는 thing을 아니? 근데 무슨 thing이에요? that I want now?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우셨을 겁니다. 이거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내 자체가 이걸 아예 안 가르쳐. 이거를 배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왓절은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인 관계사절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관계부사로 가도록 할 텐데 관계부사는 그냥 한 이 정도 쓰면 끝날 것 같아요. 관계부사는요. 자, 보도록 합시다. 오, 관계부사로 이제 넘어왔구나. 관계부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관계부사도요. 이제 관계부사절이라는 말이 더 맞겠죠. 그리고 관계부사절에 대해서도 이게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물어보면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왜? 관계부사절도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요. 그 선행사를 부연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죠. 관계부사절이 무슨 역할을 하게 그러면 뭐 부사여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 왜? 이름에서 관계부사절 막 이러잖아. 근데 얘는 부사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 이름이 도대체 왜 관계부사예요? 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또 한 15분 정도가 걸리니까 그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문장 내에 나와져 있는 형태로 바로 가볼게요. 이렇게 명사가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를 쓸 수가 있죠. 관계부사는요 특징이 뭡니까? 뒤에 불완전이 아니라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이게 되면서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될 거고요. 역시 해석은요 뭐가 뭐를 하는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뭐를 했던 장소,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시간, 내가 지금 너에게 화가 난 이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 이렇게 뭐가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불완전한 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완전한 절이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어, 동사. 당연히 완전한 절은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근데 주어, 동사 요렇게만 나오고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웠으면 1형식도 완전한 절, 2형식도 완전, 3형식도 완전, 4형식, 5형식 이게 다 완전한 절을 이룬다라는 그 건데요. 1형식은 주어, 동사 이렇게만 써도 되잖아. 목적어가 없어도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한 동사들 자동사였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주어는 달린다. 그러니까 주어가 달렸던 장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주어가 앉아있다, 주어가 뛴다, 주어가 뭐 노래한다 라던가 주어가 올라간다, 주어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목적어 없이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절을 이루는 형태였죠.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도 완전한 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완전한 절이에요. There is 명사.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사가 있다. 그렇잖아요. 야, 고양이가 있어. 이거 완전한 절이 되겠습니다. 1형식이고요, 나름. 그 다음에 주어, BPP, 수동태 문장이잖아요. 수동태 문장도 기본적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식의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게 되겠다. 선생님, 관계부사는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where, when, why, 그 다음에 how. 근데 how는 왜 괄호를 묶어요? how를 쓰게 될 때에는 선행사 the way, how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죠. the way, how는요. 그런 게 있겠다.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관계부사 뒤에는 어때요? 항상 완전한 절이 나오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때요? 불완전한 절이 나오죠. 물론 선행사도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면 관계대명사, 사물이어도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장소라면 where, 시간이라면 when, the reason why, the reason이라면 why 이런 식으로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만 앞에만 보고서 풀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 고를래, 관계부사 고를래 라는 문제가 나오면 뒤에를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There is a house which 그리고 where 이렇게 나왔어. There is a house. 아, 저게 집이야. 그럼 여러분들 the house 그 다음에 which, where 중에서 골라봐. 그러면 사실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아니 선생님 house가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where 고르고 싶은데요. 근데 잘 봐봐. 나 저게 집이야. My dad made.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집이라는 거야? 아빠가 만들었던 집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쵸? 주어가 동사했던 지금 목적어 없잖아. 그 아빠가 만든 집이라는 거예요. 저게 주어가 동사했던 명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뒤에 불완전한 절 나올 수 있어. 그럼 이때 답은요 관계 대명사 골라야지. 아시겠죠? 무조건이 아니니까 뒤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저것이 집이야. 근데 무슨 집이냐면 We played the card game. 카드 게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포커라든가? 아, 이런 걸 너네가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예전에 우리 학원에서 그런 거 했었었죠? 학원에서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막 숫자 21이었나? 30을 막 가까이 맞추는 거? 그러면 되게 긴장되고 이랬었잖아. 뭐 그런 것들이 카드 게임의 일종이긴 한데요. 자, 저기가 집이야. 무슨 집이냐면 우리가 카드 게임을 했던 집, 카드 게임을 어떤 집 안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네. 그러면 아 뒤에가 완전하니까 관계부사를 고르면 되겠구나. 이때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뒤를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어이구, 그러면 되게 많이 끝났다. 되게 많이 끝났습니다. 되게 많이 끝났어.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한 바닥 하고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할게요. 어디를 줄까? 어디를 줄까? 이두 번째 거 줄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지우면서 이따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니네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잖아. 그리고 시간이 참 빨라요. 와,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어떤 뭐 그 민서라던가 서원이, 남수, 야 이런 애들, 현서, 이런 호진이 이런 친구들이 벌써 2학년이고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도 중반을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초등하고 가까운 게 아니고 이제 중3하고 가깝네 벌써. 와, 와, 막 예비 중등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중학교 3학년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제 시험 두 번만 더 보면은 이제 고등학생 되는 거네. 말인즉슨 지금 써드리는 건데 다 알아야 되겠다. 와, 니네한테 이거 가르치는 게 무리가 아니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구나. 정리 갑니다.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아주 주구장창 굉장히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만약에 명사가 있어. 그리고 뒤에가 불완전해. 해석해보니까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뭐 써야 되는지 맞춰보시고요. 그리고 명사가 있어. 그리고 뭘 쓰래. 뒤에는 완전한 절이야. 해석해보니까 뭐가 뭐를 하는, 이러면서 뭐 장소나 시간, 이유 이럴 것 같아. 그러면 빈칸 뭐 쓸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명사가 있어. 그리고 빈칸이야. 그리고 명사가 또 한 번 나와. 그 다음에 불완전해. 그리고서 읽어보니까는 왠지 선행사의 명사가 뭐뭐 하는, 자, 선행사의 명사가 혹은 선행사의 명사를 이렇게 해석이 딱 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관계사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요. 자, 명사가 있어. 그 다음에 두 글자를 쓰래. 그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는데, 이러면 이게 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없어. 명사가 없어. 근데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야. 그리고 해석해보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를 하는 것. 자, 그러면 뭘 쓸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주어 동사 있어. 주어 동사. 그리고 빈칸이고요.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한 절이야. 해석해보니까요, 주어는 한다, 뭐가 뭐뭐라는 것을. 자, 요렇게 해석이 되네.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을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하나요. 별표를 좀 해주시고, 명사가 추상명사야. 추상명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rumor, fact, news, evidence, belief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그 전에 앞에서 동격이 하나 나왔었는데, possibility, 가능성. 그쵸? 근데 뭘 하는 가능성 이런 말인 추상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 그 다음에 뭘 써야 될지, 저희는 완전한 절이죠. 그리고 뭐 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이때에 각각 뭐를 써야 될지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뭐 쓸까요? 니네가 맞춰보세요. 맞아, 관계대명사 맞죠?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뭐뭐를 하는 장소, 뭐뭐를 하는 시간. 그러면 관계부사 맞습니다.
그리고요 선행사의 명사가 혹은 선행사의 명사를 뭐뭐 하는 이면요 시일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근데 두 글자야. 그러면서 완전한 절이면 이거 잘 모를 건데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원형.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이야기한 거고요. 뭐뭐 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끝나버리면 여기는 what이 맞겠죠. 그 다음에 주어는 동사합니다.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한다라고 혹은 주어는 동사합니다. 주어 동사 한다라는 것을 이때는요 접속사 that을 쓰는 거죠.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워졌던 거죠. 여러분들 접속사 파트 할 때 명사절, 얘도 명사절 그리고 추상명사를 뒤에서 완전한 절로 얘기를 해주는 동격의 that이라는 것들까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이겁니다. 요거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근데 희한하게 잘 못 외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심화반이니까 한번 설명을 해줬을 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근데 너무 애석하게도 수업이 여기서 끝이 아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원래 기본이나 기초반이었었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3, 4시간 정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5번째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설명을 할 텐데 그게 우리는 여기 같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56분째인데요. 딱 60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복합관계사라는 건데요. 아무튼 복합관계사 이름은 안 쓸게요. 그냥 관계사 ever라는 것도 있다. 관계사 플러스 ever라는 애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관계사 그러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사실 의문사하고 형태가 똑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요 관계사 ever도 좋겠지만 나는 의문사에다가 ever를 붙였다 라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사 ever는요 의문사 ever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절이 항상 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사 ever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의문사 ever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나오게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whatever,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enever, wherever, however 등등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의문사에다가 ever를 붙인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however가 그러나가 아닙니다. whoever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다. whenever는요, 뭐뭐하는 언제든지 혹은 언제든지 다. whenever는요, 이게 언제든지 다고요. wherever는요, 어디든지 다.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죠. 그럼 however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뜻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을 때 얘네는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이든지 다, 그 다음에 다는 다를 이렇게 해석하시거나 뭐뭐 이든지 간에 이러면서 컴마 한 템포 쉬어줘요. 뭐뭐 이든지 간에 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는 뭐를 할 거야 이런 식이요. 자, 이거는요 딱 봤을 때 명사처럼 쓰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요 부사처럼 쓰이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석만 봐도 눈치를 채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ever는요, 이 의문사 ever를 no matter 의문사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이 또 가능해요. 여러분들 해석이 똑같습니다. no matter는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이런 말이니까 뭐이든지 관계없이 다 이런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no matter 절로요. 그러면은 예시를 딱 3개만 들고서 마무리를 할게요. 예시 3개만 들겠다. 뭐야 이거? Whoever comes first can get it all.
자, 이런 문장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요. Don't care. 그 다음에요. 자, 이런 문장 보시고요. Whatever food. 자, 이런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whoever comes first can get it all. 그러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요. 그리고 얘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주어 자리에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whoever comes first, 처음으로 오는 누구든지 다는 주어니까 다는 그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오는 누구든지 다는 그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컴마 찍혀 있으니까는 부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한타 보셔야 되는 거죠. Whomever you like, 누구를 네가 좋아하든지 간에 I don't care, 나는 신경 안 써. 이렇게요. 그 다음에 however expensive the house is, 이것도요, 부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부사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그 집이 비싸든지 간에, 뭐 물론 바꿔 쓴다면요, no matter how expensive the house is,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거는요, no matter whom you like,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집이 얼마나 비싸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살 거야. 이거는요, you can buy.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문장 안에 들어가져 있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될 거니까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은 될 거죠. 그래서 너는 살 수 있어. Whatever food you want. 네가 원하는 어떤 음식이든지 다를 너는 살 수 있어. 자, 이런 해석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반드시 책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84페이지, 85페이지 확인하는 시간 가지시고, 노트를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긴 한데, 그리고 문제는요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다 푸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요.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